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임상준입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차 마유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공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박건우 위원님이 목 상태가 좋지 못하셔서 부산과 제주 지방 중계 경주를 저희가 예상 방송을 진행하지 못해 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첫 주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지방 중계 경주도 여러분들의 또 많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차 마여주간입니다. 월말 경주인데 이제 대상 경주가 없다 보니까 뭐 크게 편성은 오히려 지난주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토요일 날에는 조금은 좀 혼전 양상,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죠. 지난주도 토요일 날은 조금은 좀 배당이 많이 연출이 됐고, 일요일 날은 포화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에서도 의외로 인기권력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좀 조합이 어려웠어요. 5도 안에서 들어와도 축이 부러지고 약간 삐끗삐끗하게 들어오면서 조합이 좀 어려웠던 경주였었지, 오히려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좀 좋았던 경주죠. 지난주는 또 저도 오래간만에 300배짜리 또 200배짜리, 서울에서 300배, 제주에서 200배짜리 서울 6경주와 제주교차 5경주 연타승부 2개 경주를 승부처에서 여러분들께 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면서 좀 선전을 펼쳤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14번 삼정스카이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이 4번마 장산불패가 김철호 기수 안장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가지고, 당시에는 뭐 3복승 376배짜리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저도 복승식이 당시에 78, 79배였기 때문에 짭짤하게 좀 소득을 좀 올렸습니다. 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5경주 이어지는 제주교차 딱한 경주 승부처에서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원래는 천하왕비였나요? 김경원 기수 안장을 올린 천하왕비가 리벤지 매치이기 때문에 좀 선전을 할 것으로 처음에 봤는데, 당일 현장에서 올라온 얘기로는 1번의 상태가 좋다. 그리고 6번이 의외로 걸음이 많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1번, 7번, 6번 당시에 철옹성이 갈 것이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 속에서 역시 복승식이 뭐 38배로 준수한 고배당이었습니다만, 삼복이 괜찮았죠. 삼복이 이제 6복 녹색 전사까지 때리고 들어오면서 200배 배당을 내면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고배당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은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4월 마지막 주차 마여주간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일 날 조금 더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조금 공격적으로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일요일 날은 이제 잘 마무리를 해서 토요일 날 이긴 경주를 조합을 잘해서 막권 압축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이번 주는 이길 수 있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뭐 토요일, 일요일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요. 오래간만에 이제 여러분들도 본장으로 기회가 되시면 본장으로 한번 나오셔서 깊어가는 봄 한번 멋지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4월 25일 토요일 서울 경주 11개 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장의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5경주, 그리고 9경주와 11경주에서 역시 서울 경주는 4개 승부처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역시 좀 공격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배당이 좀 가능한 그런 편성들을 중심으로 승부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4개의 경주만 해도 함께 해주시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좋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 예상 방송이 시작이 되면 제가 압축해 놓은 마필들이죠. 막권이 아니고 3두에서 4두까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방송만 현장에서 잘 보시더라도 또 제가 언질해드리는 뭐 배당 마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4월 25일 토요일 1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뭐 역시 1000m 단거리 국산 6등급 경주죠. 데뷔마필도 대거 출전을 해 있습니다. 12두 가운데서 7두가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고 5두가 한두 차례 실전을 뛰어본 마필들인데, 자, 요 12두 중에서 눈에 띄는 마필은 역시나 한 차례 데뷔전에서 올라오는 월말 경주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나서는 신예 마필들보다는 한두 차례 실전을 탐색한 마필들에게서 조금 더 걸음 기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저에게 기쁨을 안겨줬던 이 김초록 기수의 6번마 노던호제. 출전 마필 가운데서 유일한 포인 마필이고요. 주행 심사 때는 상당히 걸음을 좀 많이 아꼈기 때문에 보여준 걸음이 없었는데 데뷔전부터 50배 고배당을 연출하면서 들어왔고 직전 경주는 인기 순위 3위로 팔리고 아쉽게 못 갔는데 이번엔 또 김철호 기수가 열심히 또 훈련을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처음 유일하게 1200m를 첫 도전 나선다 보니까 거리 미숙을 좀 드러냈고 또 편성도 생각보다는 조금 강한 편성을 좀 만났었죠. 또 이변이 조금 연출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인기순위 1위로 팔리던 핑크스타가 장출 기수가 열심히 마표를 만들어 놓고 브로트를 먹으면서 좀 10배 배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거리도 줄었고 적정거리고 해서 한번 붙어볼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최보면 기수가 안장으로 앉은 요 9번마 아웃캣 요게 문제죠. 사실은 요게 보여준 걸음으로는 쌍머리예요. 보여준 거리로는 쌍머리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관건은 요게 조금은 외사각벽이 있습니다. 2, 3, 4 걸어 돌아서고 나면은 직선에서 들어서기 전에 바깥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 태종이하고 세영이가 계속해서 그거를 제어하느라고 오히려 주행심사 때 기록만큼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범현이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또 외서한 마체고 하기 때문에 범현이가 직접 훈련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만큼 실전에서 이 외사 악벽을 잡아내느냐가 관건이죠.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서 과연 이 범현이가 내측을 잘 타줄까, 파줄 수가 있을까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번보다는 6번 노던호제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데뷔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요 1번마 싱그러운 봄 지금 41조 신사명 마방에서 한도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주행 심사 받고 14주 만에 나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제 아무래도 걸음 완성도가 조금 더 좋죠. 거기에 이제 문세영이 안장, 또 세영이가 직접 이번 주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뒤집어진다고 그런다면 1번 싱그러운 봄이 초반에 앞장을 까고 나가면서 버텨서 이어서 6번, 9번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복조로 돌려도 환수가 된다 그런다면 한번 돌려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다면 6번, 1번에 한 방, 그리고 6번, 9번 정도로 방어하는 것이 기본 전략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역시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총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도 한 3, 4파전 정도 양상으로 보여지지요. 일단은 이 36조 김영선 마방에서 한도 끌고 나온 마필. 지금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역시 세영이가 한도 끌고 나오는 마방 마필들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세영이가 훈련을 하면은 조금은 좀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1경주는 세영이가 훈련을 했어요. 이 데뷔전 나서는 마필이죠. 깜빡이라서 그런지 맨날 이 마필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싱그러운 봄, 이 조창성 마주가 또 두 마필, 이 영천수하고 같이 끌고 나왔는데 1번 싱그러운 봄은 세영이가 직접 훈련을 했고 요 승승쾌걸은 세영이가 훈련을 하지는 않았는데 기본 걸음이 돼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주로 조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금요일날 조교 상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10번마 오피쌤이에요. 요마필이 조금 기복을 보이기는 하는데 승훈이가 한 차례 장난치고 직전 경주에 최선 승부 속에 사착을 했는데 착찰은 크지 않았어요. 머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좀 모습이었는데 편성이 또 빠른 주로였었고 포화주로 상태에서 그래서 3주 만에 끌고 나오지만 역시 선두권을 쫓아간다 그런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지금 편성상으로 봤을 때 요 3번마 태양제국 요 마필을 제외하고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10번마 오피세미가 의외로 빠르게 초반에 붙어준다 그런다면 걸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1번 승승쾌걸, 10번 오피세미 그리고 3번 태양제국까지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반격이 지금 그 동거리를 계속해서 도전을 두 차례를 하고 1300으로 거리를 1200을 두 차례 도전을 하고 1300으로 거리를 늘렸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승한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1번, 3번, 10번보다는 조금 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가져가기는 그렇고요. 1번, 10번, 3번, 1번, 10번, 3번 이 세 마필에 3파전 정도로 복조를 돌리면 환수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안말 한정 편성이죠. 총 12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인데, 제가 첫 번째 탐색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한 3두, 4두 정도가 돼요. 기본적으로도 한 3파전 양상이 되어지는데, 뭐 5번마 은하전설, 직전 경주 박태정 기수가 입상에 동거리에서 두 번째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이죠. 그래서 1200m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 그랜드 캠프가 관건이죠. 이제 12조 공백을 깨고 나오는데 훈련 시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또 승훈이가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탐색처로 가지고 가면서 노리는 마필은 요 3번마 그랜드 캠프입니다. 5번마 은하전설도 상태는 좋은데 사실은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 3번마 그랜드 캠프가 1300에서 거리가 줄었고 공백이 있지만 훈련시 걸음이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요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 요 그랜드 캠프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8번마 3명 라이트도 무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요만필도 고만고만한 걸음 거기서 거기까지의 걸음이기 때문에 또 세영이가 직접 훈련도 하지 않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3번마 그랜드 캠프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 3경주는 3번 놓고 염두에 한번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죠.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고 있는 건 4번마 놀부시대죠. 이찬호 기수가 오래간만에 안장을 얻는데 5번 기승에서 아직까지 한 차례도 입상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뭐 찬호가 열심히 마필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5번 라우프하고 6번 금강제국이 이제 승급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레이팅이 조금 낮게 나왔죠. 5번 라우프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배당권에서는 한번 조심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5번 라우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뭐 기본적으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클린업 빙고가 되겠죠. 뭐 인기권에서 강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마필이 또 게이트도 좋아졌기 때문에 완식이 안장으로 원게이트 2점을 살린 초반 선행이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1번 클린업 빙고를 놓고 꼬리 찾기가 될 텐데 상대 마필로 볼 수 있는 마필은 뭐 역시 거리 경험이 있는 7번마 킹어헤드 쪽이 제일 좋은 모습이죠. 또 박태종 기수가 수영 쪽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에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해서 여차하면 뭐 쌍승식을 한번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7번 킹어헤드도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2점이라고 한다면 1번 클린업 빙고를 막판에 한번 뒤집어서 3코너 4코너 돌아서 직선 넘어서자마자 바로 내외 측에서 따고 들어오면서 한번 뒤집어서 7번 1번 쪽으로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일단 클린업 빙고를 놓고 7번 쪽에 한 방 그리고 2번 실버 크레이켓에 받쳐가는 배당 마필로 해서 1번 7번 한 방에 1번 놓고 2번 11번 정도 1번 놓고 2번 11번 정도 방어막권으로 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을 낸다면 요 10번마 블루가디언이 이제 37조에서 한턱 끌고 나오기 때문에 배당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요것도 승급하고 나서는 아직은 조금은 제대로 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이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 1번마 클린업 빙고가 있기 때문에 선행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국산 5등급 역시 안말 한정 편성으로 13도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하는데 자, 요번 경주는 글쎄요, 이제 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꽤 많아요. 가장 먼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은 이 5번마 더퀸 실버인데 이 공백에 비해서는 걸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훈련시 걸음이 굉장히 좋고 또 어른이도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요 9번 단델리온이 승급전에서의 이 정도 성적을 보였다. 근데 이게 왜소하죠. 41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넘어설 수도 있는 마필, 같은 410kg대 마필인데 5번 더킨 실버가 훈련시 걸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더킨 실버도 좀 조심을 좀 하셔야지 되는데 전반장 승부처를 제가 가져가면서 노리는 마필은 일단 9번 단델리온을 놓고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제 인기권에서 팔릴 6번마 새창조 유마필도 그렇고 사실은 뭐 뚜렷한 강마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전력 변화를 보인 마필 한두를 좀 강하게 놓고 오히려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경주는 전반장 승부처에서 요거 한번
삼복승으로 지난주와 같은 한번 한 7, 80배짜리 한번 배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잖아요. 전대지 100판에 가까운 마필인데 이게 뭐 현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안 팔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뭐 전력이 조금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회복세가 뚜렷한 마필이 한두가 있어서 직전 경기 또 점핑 출전해서 좋은 성적도 거뒀고 그 마필, 배당 마필을 놓고 한번 배당을 좀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9번 단델리온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서 복승식 한 2방 정도 가져가면서 배당 마필 놓고 배당을 승부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 전반장 승부처 오경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마 4두 외산마 12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해 있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조금을 좀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뚜렷한 강축마가 없고 뭐 7번 농본 혜택이 일단 직전 경기 혼합 편성에 출전을 해서 공백 깨고 무려 39주 공백을 깼는데 공백이 무색했죠. 선행을 나서서 그냥 버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96배의 고배당을 연출을 좀 했었던 모습인데 자, 96배 이변을 냈으니 이번에는 못 갈 것이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직전이 우연이 아니었던 듯 조금은 이 공백도 적응했고 발걸음은 오히려 훈련시 걸음은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 출전 마필 가운데서 57 레이팅으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받아서 부중부담 극복이 이제 관건이기는 한데 국산 마필로서 감량 2.2kg, 감량 2.2kg 되는 지금 56kg로 부중부담도 그닥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의도적으로 주행 재심 때 직전 경주 출전하기 전에 주행 재심 때 바로 56kg를 달고 주행 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kg 부중이 과하진 않다. 그래서 7번 농본 혜택을 다시 한번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뭐 이영 조교사가 아들인 이혁 기수에게 다시 한번 안장을 맡긴 3번마 샤크도 직전 경기 혼합 편성에서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기록이 1분 02초 4. 역시 뭐 1200이지만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 또 게이트도 좋아서 7번, 3번. 이번에 이제 국산 마필 쪽에 외산 마필이 많긴 한데 국산 마필들의 선전이 조금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7번, 3번은 한 방을 인정할 수 있는 막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산 마필 중에서는 요 11번 와일드 마초가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시위로 백판으로 팔리고 선행 나가서 1순하면서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상태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중만 극복을 한다 그런다면 이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문제 마필은 이제 이 무후대제인데 이게 직전 경주도 외산마 편성에 1400m 첫 도전 레이스에 나서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것도 주행 심사 데뷔전 치르고 외부 휴양 갔다가 와서부터 걸음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상혁이가 2번 기승, 뭐 데뷔전에 한 차례 기승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혁이가 열심히 타준다 그런다면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농본 혜택을 넣고 7번, 3번 쪽에 한 방을 인정을 하지만 10번 무후대제까지는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7번 놓고 3번에 한 방, 11, 12, 7번 놓고 10번, 11번 요거까지는 한번 현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이번엔 이제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4두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고요. 2번 대왕신과 14번 아큘러스가 이제 승급전에 해당하는 마필이 되겠죠. 근데 요 14번 아큘러스가 관건이에요. 정지은 마방, 이 30조 마방에서 한두를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뭐 3세 마필로서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고 끝번 신청하고 끝번에 잘 떨어졌어요. 승급전이지만 상대가 해볼 만한 상대들이고 또 동거리 제도전이다 보니까 거리 부담도 없고 그래서 14번이 인기권에서 팔릴 텐데 그래도 승급전이라는 거죠. 또 외곽 게이트. 그래서 요거를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요 11번 빛의 바다 같은 조건이었었죠. 동거리에서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 승급전에서 인기순위 3위로 팔렸는데 아쉽게 동착으로 4착을 했는데 요거는 걸음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안효리 기수 한장에서 소속적 기수인 장추열 기수로 한장이 교체가 됐고 또 추열이가 열심히 마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3세 마필 이번 경기는 뭐 3세 마필들의 선전이 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차라리 11번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11번 놓고 14번에 한 방 12번은 받쳐가는 막건으로만 가져가고요. 요 배당권에서 12번 요거 전도사
요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승급전에서 동거리에서 혼합 4등급 편성에서 혼합 편성에서 선전을 펼쳤던 마필이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간다 그런다면 11 놓고 12, 11 놓고 12, 11 놓고 12에 한 방을 때리고 14번과 2번을 받치는 정도 또 9번 동방의 새 아침까지 그러니까 11 놓고 12에 한 방 9가 방어 그리고 14로 본전 이렇게 정도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11번 빛의 바다 요 마필이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결국 막건 압축이 관건일 것으로 보여져요.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외산 3등급 경주죠. 총 8도로 출전 도수가 단출한 편성인데 자 일단은 뭐 거리가 첫 도전 나서는 마필이 많아요. 안쪽 게이트 1번 소천하, 뭐 벤자민비, 개떨이듬 요 세 마필만이 1700을 뛰어봤고 이 소천하는 이제 외산 2등급 마필이었어요. 외산 2군 마필이었는데 강급을 당한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천하가 복병권에서 한번 사고를 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평수 기수다 보니까 평수다 보니까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는데 부중부담도 많이 덜어냈고 그래서 뭐 5번 아름다운 동행이 어차피 쌍머리로 팔릴 거기 때문에 5번 1번에 한 방 그리고 5번 6번 정도를 받치면 이번 경기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배당일 염두에 두고 환수가 된다 그런다면 뭐 5를 제끼고 1번 6번 왜냐면 이제 5번이 역시 최고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부중이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 그런다면 뭐 1번 6번 정도를 받치는 정도로 해서 5번 1번 6번 뭐 세 마필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시 역시 2군에서 강급된 마필이 요 7번 아자모트인데 이거 계속 공백이 좀 길어졌고 정상 출전 주기가 오긴 왔는데 훈련 시걸음은 뭐 아직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걸음을 보이지는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7은 조금 약하게 보고 5번 1번 6번 세 마필에서 5156 5156인데 1번 6번이 환수가 된다 그런다면 한번 받쳐가는 막권 정도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고요. 2등급 경주입니다. 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자, 역시 뭐 이번 경주는 국산마가 3두밖에는 없어요. 국산마가 딱 3두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외산 마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외산 마필들에게서 조금 더 걸음 기대치가 있고 뭐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요 8번마 리얼텐이죠. 직전 경주 역시 1800에서 이상 없이 머리 때리고 들어오면서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같이 뛰었던 이 3번, 9번만 당산대하고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가 될 텐데 뭐 2000m도 소화했던 리얼텐이 아무래도 유일한 3세 마필로서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마필이긴 한데 관건이 이제 부중이에요. 지금 여기 부중이 제일 높은 게 8번 리얼텐, 9번 당산대협, 2번 이스트글로리 이 세 마필이 레이팅이 100이죠. 레이팅 100. 그러니까 81부터 100까지가 2등급인데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쳐서 냄새만 맡아도 3착을 해도 아마 승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착을 해도 착착만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세영이의 9번 당산대협이냐 아니면 이 리얼텐의 상승세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을 요 8번 9번 사이에 낀겨울 마필로 강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3보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8번 9번 한 방은 본전 정도로 어차피 뭐 깜빡이다 보니까 요거를 단통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뭐 의미가 없어서 3복승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복병만 한두 놓고 이번 경주는 역시 3복승 배당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9경주 후반장 승부처는 3복승 승부처라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등급 스프린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4두가 또 역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데 자, 요번 경주는 요 9번마 플라이 톱킨이 관건이죠. 뭐 역시 고가 마필로서의 위상을 보여줄까. 직전에는 개망신을 당했어요. 1800m에 나서서 선행을 나서서 15주 공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태종이가 초반에 날라 뺐는데 결국은 덜미가 잡히고 바닥을 때리면서 능력 미달로 1개월 출정 정지를 당했고 결국은 이 1개월 출정 정지 이빠이 채워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1200m예요. 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단거리 1400까지는 요 플라이 토킨을 안 볼 수가 없죠. 플라이 토킨을.
1400까지는 무조건 플라이 토끼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9번 플라이 토끼는 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제 뭐 빛의 정상, 최강실러, 구만석 이런 마필들이 받쳐갈 수 있는 막걸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죽더라도 9번 놓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9번, 3번, 7번, 6번 이렇게 9번 놓고 376 요 어차피 만약에 9가 사실은 뭐 쌍머리로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배당판에서 나름대로 어느 마필이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는데 9를 머리로 놓고 친다고 해도 이게 뭐 대단하게 구멍이 뚫릴 만큼의 강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9를 놓고 3구멍 정도로 하더라도 환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 플라이 토끼를 놓고 6번 빛의 정상 쪽에 한 방, 3번, 7번에 받쳐가는 막권 정도로 염두에 두시고 현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 25일 토요일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3등급 경주죠. 국산 3등급. 총 14마리가 또 역시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 마무리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축은 서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마지막 경주고 세영이가 훈련을 시키지 않은 게 조금 찜찜하기는 한데 그래도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2번 슈퍼드래곤은 축마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머리가 아니더라도 입상권 한 자리는 담보받을 수 있는 경주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후착은 조금은 난타전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마필이 13번마 가람산성하고 3번마 랩소디죠. 공백이 있는 마필들인데 두 마필 다 거리 부담이 없어요. 이 랩소디는 뭐 1800을 1700을 계속해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44주 공백이 있지만 주행 재심 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거리 부담이 없죠. 가람산성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1400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거리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 랩소디하고 가람산성하고 주행 심사를 같이 치렀는데 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반드시 이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현장 상태까지만 확인을 하고 두 마필 중에서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 한두는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12번 슈퍼드래곤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착을 찾으면서 3보까지 조합해서 갈 수 있는 배당 마필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 현장만 확인해서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마무리 경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3경주 첫 번째 탐색 승부처를 시작으로 해서 5경주 그리고 9경주와 11경주 4개 승부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부처에 노리고 가는 마필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는 일단 3번마 그랜드 캠프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5경주는 9번마 단델리온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듯이 노리고 가는 배당 마필 한두가 있어서 역시 배당 고 복병 마필을 놓고 배당을 3보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경주는 뭐 역시 10번 아니 8번 리얼텐과 9번 당산대역 한방 막권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주지만 역시 중간에 낑길 수 있는 배당 마필 또 3보까지 조합할 수 있는 복병 마필 한두 놓고 3복승에서 배당을 승부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경주 메인 승부처는 12번 슈퍼드래곤의 머리를 인정을 하고요. 후착에서 역시 복병 마필까지 엮어서 한두 제대로 잡아내는 마무리하는 경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뭐 역시 승부처인 만큼 저도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현장 상태 살펴서 막권 압축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잘 해서 현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5일 4월 마지막 주차 마여주간 토요 경마 모든 경마 예상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일요일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